한 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여름 내내 내리지 않았던 비도 내리는 거 보니까 계절의 변화도 느끼게 되고, 지난 시간까지는 일반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다가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맞는 그러니까 공고문을 통해서 내년도 신청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해보고 다시 또 이론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5팀 정도가 조 구성원들 이렇게 알려오셨고요. 좀 빠른 팀은 어떤 내용들로 하겠다라는 이야기 또 전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주변에 있는 자원,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6명 이상 그리고 이제 셋째 주, 그러니까 5째 주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팀 구성원들 아직 안 보내주신 팀들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메일 그리고 구글 문서로 그러니까 소통하신다는 분도 계시니까 그 팀들 같은 경우는 저를 그 첫 소통하기 전에 팀에 같이 불러서 그 내용이 직접 제가 읽지 않더라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을 하시겠다라고 연락 오시는 분도 계신데 일정 조율 저희가 하고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안 알려도 드려도 되죠. 그래서 팀장 중심으로 해서 뭐 조장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팀 중심으로 해서 원활하게 소통하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배분 사업, 그러니까 2026년,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 7월, 8월 뭐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이 끝난 내용들입니다. 보통 모금회나 뭐 바보의 나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모 사업을 실행해서 차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지금은 모금회에서 서류는 다 접수받아서 뭐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그러니까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 부분. 보통 그러니까 배분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사업 같은 경우는 11월 에서 늦어도 12월 전에는 초까지는 결정이 나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나오는 부분에서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책자를 가지고 한번 쭉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PDF 파일은 제가 나누어 드렸고요. 그것들을 활용하시면서 이 내용,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도 그 안에 일부 있다는 것들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배분 설명에는 배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신청 사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프로포즈 작성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온라인 배분 신청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 이 내용들은 모금회에서 한번 그때 당시에 온라인으로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해서 조금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양식에 일정 정도 맞도록 다시 설명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분 기준입니다. 배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 기준 주요 병행 사항들을 한번 알려보면, 일단 양식이, 그러니까 분류 개편에 따라서 배분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배분 분류 제 8개에서 9개로, 그리고 SDGs를 반영한 박스 체크 변경들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두 번째는 신청 양식에서 신청 기간 현황, 기능 보강 사업 계획서가 설명이 추가된 부분. 2025년에는 설립된 승기기관인 경우 결산 금액 0원을 입력하고 전기차 및 소수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입력을 생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는 서류 안내 명확화 부분입니다. 배분 신청서, 신청기간 현황, 신청서 신뢰성 점검표의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 직접 하는 거죠. 이전에는
두 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문서에도 작성해서 첨부도 했는데 이건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하는 부분이라고 변경됐다라는 부분 안내드리고 있고요. 예상 편성 기준표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강사비, 회의 참석비, 원고료, 세미나, 토론회 등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고 외부 활동 프로그램 및 행사 시 식사비, 다가비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이게 자꾸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문비 및 수어 통역비 지급 기준도 상향했다. 그러니까 기관이 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 변화를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생활 안전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기초 부분에. 근데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 문화, 정보 격차 해소라는 부분으로 조금 정보라는 내용들을 담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영역들이 들어가서 적정 기술과 정보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영역, 그리고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사회적 배제라는 부분들의 문제를 그러니까 화두로 두고 사회복지 영역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담아내려고 고민하고 있다.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교육과 자립 가장 많이 신청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특히 아동 청소년 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잡혀 있다. 근데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교육 및 자립 영역 역량 강화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청년 쪽으로 가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통과 참여 확대 부분에서는 성평등,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한 부분이라는 내용들도 화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위기 대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크게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 더 올해의 영향이겠죠. 재난, 재해, 기후 위기 대응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영역들을 재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많이 할 것 중에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 회복, 깨끗한 물 위생, 심리 정서 지원 같은 경우는 심리 정서적 건강과 회복 이게 아래 위로 크게 뭐 조금 같은 맥락인데 주 사구분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해 방점을 둘 거냐가 좀 다른 거고 아동 청소년 쪽은 사회적 돌봄, 노인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감화 앞에서 사회적 배제하고 뒤에서 사회적 배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택권을 고민했다면 뒤에는 돌봄의 강조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판단에 맡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 안전인가는 경제적 빈곤을 대체하는 부분들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재난대에도 이제 주거에도 경제적 빈곤이 가능하지만 재난재해도 경제적 빈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재난재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니면 그러니까 한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에어컨 구입에 대한 의뢰 지원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되는 거죠. 근데 에어컨을 구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인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에어컨을 유지 가동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모금회 사업 신청하고 지속 가능함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계하는 것들에서 배분 분야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나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표 변경인데 요거는 나중에 예산 편성표를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강사비, 회의 참석비, 원고료, 세미나, 토론회 등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했고 외부 활동, 프로그램 및 행사 시 식사비, 다가비 통합. 예전에는 식사비 최대 15,000원, 다가비 7,5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던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가비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까 얘기했고 그러면 보면 강사비, 회의비 및 원고료, 세미나, 토론회 등은 2025년에는 유급의 내부 직원에게는 지급이 불가했는데 이거는 뭐 올해도 같네요. 그리고 식사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게 나들이,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 프로그램 및 행사에 관하여 식사비, 다갑의 경우 통합하여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최대 22,500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근데 2025년에는 지금은 안 되는 거죠. 향후 2026년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문비 같은 경우에도 2시간 이하 1회 10만원, 1시간을 초과했을,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13만원인데 1일 상한액이 20만원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1시간 단위로 줄였네요. 그래서 1시간 이하 해서 10만원에서 그러니까 초과해서 13만원인데 1일 상한액이 30만원까지 좀 상향되는 부분이 있다. 수어 통역도 10만원에서 15만원, 단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25년 인건비 기준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의 신청 사업에 대한 공모 일정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러한 절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경남모금회가 조금 일정을 조정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 일정보다 조금 뒤로. 왜 그랬냐고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까 매번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직원들의 그러니까 휴가 기간하고 맞물리는 부분 때문에 불만이 좀 많았대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걸 조금 뒤로 편성해 봤는데, 올해는 어땠는지 나중에 내년도에 이제 결과하면서 불만이 많았는지, 아니면 일정이 불만이 없었다면 그대로 유지할 거고, 불만이 옮겨서 불만이 많았다라고 하면 다시 원상 회복하겠죠. 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신청 사업에는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느껴지고요.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신청받아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최대 12개월까지로 하고 있다. 사업 예산 및 내용에 보면 배분 한도의 기간당 최대 5천만원, 이전에는 3천만원으로 알겠는데 2천만원 정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배분 신청 금액 중 사업비는 신청 예산의 50% 이상을 책정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계획된 서비스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초 지원을 포함하여 총 3회, 3, 4년도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수했을 경우에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모 일정을 보면 공고문에 보면 8월 11일부터 이렇게 잡혀 있다.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모금에는 좀 더 여유를 두고 경남 모금에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신청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다른 데는 7월 하반기부터 이렇게 진행했던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배분 사이트 proposal.chess.월.kr 이라고 하는 데 접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사용 못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안 돼. 이렇게 한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권고였는데 지금은 우편 접수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평가 자문 지원단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보면 그 문서를 그러니까 한글로 그 양식에 쓰셔서 직접 자필로 쓰셔서 스캔 받아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조금씩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조금씩 익숙하는 부분도 하나의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분 신청 유형을 보면 아까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성과 중심형, 성과 확산형, 산출 중심형, 기능 보강에는 이제 기능 보강 이런 게 있는데요. 대부분이 성과 중심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과제도 성과 중심형 양식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형 같은 경우는 성과 목표를 달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 목적이겠죠. 지역사회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 방향이니까 이 목적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 목적에서부터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 확산형입니다.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파급력을 미치고자 2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하는 다년간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중심형이 모여서 3년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성과 확산형은 당초부터 성과 확산을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 중심의 1, 2년 성과를 가지고 확산형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출 중심형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좀 이렇게 양식 자체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당면한 지역사회 또는 개개인의 문제를 위해 사업으로 산출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는 사업. 그러니까 여행을 몇 번 간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산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별개로 기능 보강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능 보강 같은 경우는 기능 보강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을 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제 시설들이 하는 것 중에 차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차를 해먹었죠. 해먹으면서 기간의 활동이 많이 조금 위축되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차량을 그러니까 기간마다 배치함으로 인해서 기간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신속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죠. 장애인들의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기간이라 한다면 그것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생산성을 높이는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여기 이제 모금회가 두는 긴장자은 이제 경남이니까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여기에 속하겠죠. 근데 배분 제외 대상을 보면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예전에는 모금회도 신청하고 바보의 나눔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도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변형시켜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러니까 공모기관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 기관이 요거를 지원받았어.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기관들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모금에서 선정이 됐다. 그럼 바보 나누면서 선정해서 뭐 탈락하는. 저희 제가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기관 할 건지.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돈 많이 주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고민을 했었죠. 다만 아까 여기서 다만 모금의 배분 분과 실행위원회와 심의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그 내용이 꼭 필요하고 예산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설득의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분 대상자가 회계 부정 또는 학대,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로 형사 또는 형사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기관이 특히 이제 시설, 기관, 단체 이런 데는 회계 부정의 문제는 예전부터 고민이 많았죠. 뭐 투명하지 않은 기관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학대, 성폭력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라고 한다면 뭐 그런 문제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도덕한 기관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그러니까 뭐 도박 이런 건 아니겠지만 사행성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불법,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설 개보수 이렇게 했는데요. 불법 정축 이런 거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냐면 기능 시설 개보수를 해서 건물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불법 영역이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행한 데가 있고 물어본 데가 있고
알려줘도 못해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강행한 경우에는 환급 조치됩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 부정 기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기간이 좀 제일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럼 그 부분을 원상복귀하고 진행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냥 자체 판단으로 그냥 유보하다가 반납한 경우, 제일 어떻게 보면 첫 번째보다 더 반보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면 모금에 질의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여기에서 조금 많이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요양보호 사업이었어요. 장기요양보험 사업이 이게 수익 사업이냐 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조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영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영리인데 영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지원할 때 단서를 꼭 답니다. 어떤 단서? 비영리 활동에 사용한다 하는 사업이라는 걸 정빙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경제에 지원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모금회에서 막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 중에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은 아직 제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씩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협동조합 중에 비영리 사업에 한해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차량은 쫓겨난 트위지 있죠. 제가 타고 다니는 그것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금의 제재 조치에 따른 배분 대상 제외 기간에 산정되는 회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업비를 불성실하게 썼다든지 사업의 내용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배분 평가 지원 배분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경고가 누적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몇 년간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제재 기간을 줍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기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애매하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교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워낙 많이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선거 행위를 할 수 있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행위를 아예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 그러니까 후보를 지지한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내용들을 저촉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모금회가 1년에 조금 묘분의 표현을 들자면 1년에 4개 기관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1년마다 매년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 꼬투리도 잡히면 뭐라고 해야죠? 견제, 이렇게 경고 이런 걸 받다 보니까 현장을 대저히 뽑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있고, 그러니까 잘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금의 분과 실행위원회의 심의 결과 배분 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지역에서 너무 많이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했을 때 성과가 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한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언론상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아주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현장에서는 활동을 하다 보면 꼭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현장과 위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전에 소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가져가는 뭐라고 할까 최대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저는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